제10편 소년들 1. 꼴야 끄라쇼트긴 11월 초순이었다. 영하 11도의 추위가 엄습하여 얼음이 얼었고 밤이 되면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싸락눈이 뿌렸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눈가루를 흩날리며 이 조그만 도시의 쓸쓸한 거리들을 휘몰아쳤다. 장터로 되어 있는 광장은 특히 심했다. 아침이 되자 하늘은 여전히 흐린 채였으나 이미 눈은 멎어 있었다.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블로떠니 고프 상점 근처에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것은 전에 관리였던 그라쇼트킨의 미망인이 사는 집이었다. 그라쇼트킨은 이 고장의 현청 서기관으로서 벌써 오래 전에 거의 14년 전에 죽었으나 그의 미망인은 이제 겨우 32~33살밖에 안 된 아직도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으로 그 아담하고 깨끗한 집에서 자기의 재산으로 살아나가고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쾌활한 성격인 그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직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단지 1년 동안에 불과하였는데 18살 나는 해에 아들을 하나 낳고는 곧 남편을 잃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즉 남편이 죽은 후부터 그녀는 자기의 소중한 보물인 꼴야를 양육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다. 그녀는 지난 14년 동안 있는 정열을 다 기울여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기쁨보다는 고생이 더 많았다. 혹시나 아들이 무슨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감기에 걸리지나 않을까, 못된 장난이나 치지 않을까, 의자에 기어올랐다가 굴러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따위의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꼴야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다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자 어머니는 곧 아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예습과 복습을 도와주었고 선생님들과 그 사모님들과도 가까이 사귀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꼴야의 동급생들과도 사귀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꼴야를 울리거나 괴롭히거나 때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썼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그 어머니 때문에 꼴야를 놀리기 시작했고 저놈은 응석받이라고 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꼴야는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는 과단성 있는 소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무지무지하게 센 놈이라는 풍문이 학급 안에 퍼져 그것이 정평이 되고 말았다. 그는 날쌔고 굳세고 대담하고 모험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학과의 성적도 제법 좋았으며 수학과 세계사는 담당 선생인 다르다넬로프까지도 쩔쩔맬 정도라는 소문이 퍼질 지경이었다. 그는 모든 동급생들을 눈 아래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벗으로는 좋은 친구였고 결코 뻐기는 일이 없었다. 그는 자기 동급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다. 무엇보다도 기특한 것은 모든 일의 분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제지간으로서의 그 어떤 최후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법이 없었다.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선다면 그때는 이미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무질서와 소란과 불법으로 화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곧잘 장난을 쳤다. 학교에서 첫째 가는 말썽꾸러기처럼 못된 장난을 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라기보다 오히려 되지도 않는 엉터리 이론을 내세우거나 기발한 언동을 하여 우쭐거려 보려 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했다. 어머니에게까지도 자기에게는 무조건 굴복하게 만들어 거의 폭군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하긴 어머니 쪽에서도 기꺼이 복종했다. 아니 벌써 오래전부터 아들에게 복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들이 자기를 그리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꼴야가 자기에게 대해 냉정한 것 같지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 히스테리컬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냉정함을 나무라곤 했다. 꼴야는 그것이 싫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애틋한 애정을 요구하면 할수록 일부러 그러는 것이나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더욱더 완고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즉 원래가 그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꼴야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의 중학생다운 표현을 빌린다면 양과 같은 애정이 싫었을 따름이었다. 아버지의 유물 중에는 책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는 몇 권의 책이 보존되어 있었다. 꼴야는 독서를 즐겨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중의 몇 권은 몰래 다 읽어버렸다.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으나 무슨 아이가 놀러 나가지는 않고 책장 곁에 몇 시간씩이나 버티고 서서 무슨 책을 저토록 열심히 읽고 있을까 하고 가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꼴야는 그의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겐 아직 허용되지 않는 서적까지도 읽어버렸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 그는 지나친 장난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말로 어머니의 가슴을 서늘케 하는 짓을 곧잘 하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간혹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무모한 장난을 했다. 바로 그해 여름, 즉 7월 방학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70km나 떨어져 있는 이웃 군에 사는 어떤 먼 친척 집에 일주일 예정으로
갔던 일이 있었다. 그 집 바깥 주인은 그곳 철도역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 고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서 한 달 후에는 이반 표드로비치 까라마조프 도 역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떠나갔다. 그곳에서 골리아는 우선 철도를 자세히 관찰하고 철도와 결부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면 동급생들에게 자기가 새로 얻은 지식을 자랑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곳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므로 그는 곧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 중 몇 아이는 역사에 그리고 다른 몇 아이는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 모두가 12살에서 15살까지의 비슷하게 어린 나이였는데 그 중의 둘은 이 고장에서 간 소년이었다. 소년들은 함께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장난도 쳤으나 4, 5일쯤 역 주위에서 지내는 동안 철부지 소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엉뚱한 내기, 그것도 2루블리나 근 내기가 걸어졌다. 그 내기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